네, 반갑습니다.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코칭 전문가 김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강의를 참 많이 해왔었는데 새삼 요즘에 더 연구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이걸 좀 더 진작에 더 많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배우시고 그 배운 내용을 꼭 주변에 좀 잘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존감, 잠재 능력을 깨워서 셀프 리더로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자 이렇습니다. 자존감 뭔가 소개 좀 하겠고요. 자존감의 필요성, 그 다음에 자존감에 따른 문제점, 그 다음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자,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많은 사람이 떠오르는 게 부모, 배우자, 친구, 지인이 있겠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본인입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이기주의자하고 자존감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자꾸 자기가 대단하다, 훌륭하다, 막 이러니까 너무 그건 좀 이기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좀 들어보십시오. 이기심과,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있듯이 이기심과 이 자존감은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꼭 받아야만 하는가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을 이렇게 우리가 부모나 배우자나 친구나 지인, 가족들한테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엄마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대학생들 중에도 엄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공부를 한다 하는 학생도 제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 배운 겁니다. 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자꾸 의존적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거 한다.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뒤로 넘어가 버리고 없어지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인생을 살고 나서 뭔가 안 풀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가 이거 해라 했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분들이. 자,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명언 제가 먼저 하나 읊겠습니다. 삶에 맞춰서 원하는 꿈을 세울 것인가? 꿈에 맞춰서 원하는 삶으로 바꿀 것인가? 우리가 많이 했었죠.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내 생각이고 미래의 내 모습은 현재의 내 생각이다. 자, 퓨처 셀프 많이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토대로 나를 보면서 꿈을 세우면 제한된 믿음 속에서 목표를 세웁니다. 왜? 내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거 다 잘라내고 그냥 과거를 이제 버리고 그냥 미래에 되고 싶은 거 오롯이 딱 생각해서 나를 들고 오면 현재의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컨설팅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월급을 150 받는 거 하고요. 갑자기 월급 100만 원 사람이 난 월급 1000만 원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제정신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게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거기에 딱 묶여 있다 보니까 그 틀에서 조금씩밖에 성장을 못하는 만 완전히 뒤엎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만 잘 좀 벗어나면 훨씬 더 빨리 자존감도 키울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몇 개 적어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것을 해낼 능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 이야기할 때 많이 제가 예를 뒤에 나오겠습니다. 예를 든 게 이제 코끼리 예를 많이 들거든요. 네. 말뚝에 묶여 있다가 어릴 때 덩치가 몇 톤이 되고 산만한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커서도 그 말뚝을 못 풀거든요. 풀 생각도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꿈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죠? 또 이런 것을 원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품으면서 봤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런 꿈을 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자꾸 사람이. 그죠? 뭘 더 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핑계를 찾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힘은 뭐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꾸 뭘 해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표 얘기를 제가 많이 들려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톡에다 제가 올렸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 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도 모르실 건데 우리 책에 나와 있죠? 한노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수표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 수표를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이래가지고 손 들었더니 갑자기 수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꽉 구겼죠. 확 구겨나. 자, 이 구겨진 수표지만 갖고 싶은 사람? 그럼 또 손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발로 밟았죠. 바닥에 놓고. 지금 발 밟고 나서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도 갖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또 손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수표는 구기고 발로 밟아도 이 수표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구겨지고 발에 밟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치 또한 변함이 없다는 걸 꼭 알고 오늘 이 수표의 이야기를 잊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가수 B가 나와서 TV에 나와서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가치요. 가치. 나의 가치가 실패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하다 실패하면 뭐 하다 좀 안 되면 이 앞에서 좀 떨었다 치면 긴장했다 떨면 그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는 내가 그 자리에 안 가야지. 그런 모습 안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사업 몇 번 실패하고 다 도망다닙니다. 이 동네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존감 부족 때문에 온 거를 몰랐어요. 왜 그런지 이제 제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의 정상 보겠습니다. 자, 늘 남들의 안 좋은 점을 들춰내고 흉본다. 자, 어디 가서 사람 만났을 때 자꾸 남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반드시 내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 뭘 많이 못 받았어요?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을 흉을 잘 안 봅니다. 자, 여기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혹시 많이 못 받으면 미리 이야기하세요. 제가 사랑을 많이 드릴 테니까. 미리 이야기하세요. 저 사랑을 많이 드릴 테니까 예, 또 후회하지 마시고. 예. 자, 두 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한다. 그렇죠? 내가 이거 하고 싶어야 되는데 누가 이거 하면 좋아할 거야. 누군가가. 이런 거예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째기 싫은 배를 계속 째고 있고, 그죠? 자꾸 직업이 원치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남을 속이고 있어서 탄로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가면을 쓰니까요. 가면을 쓰고 사니까 이제 페르소나 이게 표현을 쓰는데 자꾸 가면을 쓰고 사니까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되게 센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제일 마음이 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이런 분이 있거든요. 되게 말을 많이 하고 크게 해요. 근데 누가 보면 되게 말을 잘하고 그분이 되게 센 척 보이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자기의 그 소심함을 누군가가 알까봐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진짜.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자, 그런 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남들과 비교하여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만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계속 괴롭죠. 왜? 나보다 잘난 사람은 반드시 나오게 말하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상 외모에 불만족한다. 네. 외모에 불만족. 혹시 외모에 만족하는 분 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이거? 안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다 불만족 정도가 아니라 그걸 계속 거울 볼 때마다 예를 들면 어떤 점을 본다 그러면 계속 그 점을 보고 있고 흉터를 보고 있고 어떤 분은 뭐 코가 삐뚤어지니 코를 계속 삐뚤은 게 보고 있고 턱이 돌아갔으면 그 턱이 돌아간 걸 보고 있고 이러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정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 말이 쉽지, 그죠? 말이 쉽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이 강의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이걸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혹시 대학 교수들 다 포함해서 너가 큰 꿈을 가지고 있으니 아마 큰 실패를 할 거야. 그러니 그 실패를 대비해서 너 멘탈을 좀 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 혹시 이런 얘기를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뭐 은사님 있다. 그러면 참 재수 좋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죠. 진도 나가기 바쁜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조카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해주셔야 돼요. 너 꿈이 크구나. 그러면 반드시 네 꿈이 큰 만큼 너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 그렇구나. 나중에 맞닥뜨릴 때 그걸 알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런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책으로 배웠지 이걸 누구 지인들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셋째, 자신과의 약속이 1번을 세 번째하고 연관되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성실성이 자기 사랑하고 일치되는 걸 좀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좀 높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자신과 비교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나보다. 다음 주에는 다른 강사분이 올 겁니다. 왜냐면 오늘도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잘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마인드로 살면 정말 인생이 재밌어져요. 성장하고. 자꾸 일신울신하니까 재밌어져요. 그 다음에 다섯째, 목적성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 게임 끝이에요. 목적성이 뭡니까? 목적성 딱 하면 바로 꿈 넘어 꿈입니다. 뭐죠? 이타심이에요. 내 꿈을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내 꿈을 이루고 나서 어떤 누구를 도울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버스킹을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노래를 하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셀프 코칭 강의를 하고 싶어서 나갑니다. 그건 미끼거든요. 미끼, 노래는. 뭐는 미끼고요. 사람만 불러모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말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목적이 왜 사람을 그러면 불러 모아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모두 다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꾸 남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꾸 재요. 재다 보니까 이 자리도 못 쓰고 계속 불안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색깔이 없고 내 정체성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뭡니까? 내 이름을 못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면 뭐 역사책에 뭐 이름을 남기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이름 앞에 뭔가를 꾸며줄 말만 있으면 저는 이름 남긴다 생각합니다. 내 이름 앞에 뭘 넣어서 나를 꾸며줄 것인가. 그죠? 그걸 제대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것만 설정돼도 아마 살아가는데 인생을 아주 알차게 보냈다는 느낌이 확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에 단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자존감을 키워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 주식만 사면 내리고 부동산만 사면 내리고 사람을 사귀었더니 맨날 등을 돌리고 좋습니다. 매번 시작한 일이 작심삼일로 끝나고 만다. 그렇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죠? 세 번째, 끈기와 인내심이 부족하여 걱정할 때가 많다. 걱정까지 합니다. 네 번째, 실패와 자질이 두려워서 도전을 못할 때가 많다. 맞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하면 또 대답을 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대중 앞에만 서면 긴장하고 남을 의식할 때가 많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네, 대중 앞에 많은 경험이 부족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민하고 불안하다. 예,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서 불안한 기분을 느낀다. 비슷하죠? 미래의 큰 꿈을 꾸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맞는 꿈을 꾼다. 잠깐 맞는 말씀. 과거에 제한된 믿음 속에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큰 꿈을 꾸고 말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주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거든요. 큰 꿈을 이야기하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성장지대의 삶보다는 안전지대의 삶을 더 선호한다. 편안하거든요. 뭐 귀찮게 변하고 뭐 자시고 그죠? 무대에서 내 주장을 펼치고 싶지만 피할 때가 많다. 자, 이런 애들이 좀 많다면 나는 자존감을 좀 키워야 되겠다. 좀 개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걸 넘어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좀 넘어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존감을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그냥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지 방법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뭐만 하시면 됩니까? 입만 벌리고 계시면 됩니다. 입만 딱 벌리고 자근자근 씹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존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공부를 좀 해봤어요. 논문을 좀 보고 했는데 책 내용 중에 전체 내용이 딱 이 두 가지로 기결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예, 바로 자기 존중과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존중. 자, 자기 존중이 뭐냐면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깡패들입니다. 깡패들은 남을 때릴 수 있거든요. 칼로 찌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를 별 볼 일 없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뭘 많이 하면 문신을 많이 합니다. 문신을. 그러니까 아름답게 위해서 조금씩 하는 그 문신을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용을 그리고 막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센 척 하려고 합니다. 그 심리적 측면이 뭐냐? 내면에 강함이 없다 보니 외형적으로 강함을 보여서 상대를 위협하기 위함이랍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깡패가 병을 딱 깨고 먼저 하는 행동이 남을 위협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그립니다. 자기를 몸을 어디다 그 깨진 그 조각으로 자기를 그리는 그 행동이 나 별 볼 일 없어 임마. 너도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너를 찌를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결국 자존감이 높으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누구한테 왜 해코지를 합니까? 왜 나쁜 말을 합니까? 왜 때립니까? 왜 욕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야말로 우리의 인성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사랑하게끔만 만들어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어느 순간에 다 소멸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애들이 전부 공부를 잘하니까 뭐 100점 100점 맞아오니까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때부터 아니구나 다들 내려놓습니다. 우리 집 애도 그랬습니다. 막 1등 하니까 막 그죠? 올백 맞아 오니까 와 우리 천재인가 싶다가 올라가보다 보면 아니구나 느껴지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천재요. 맞습니다. 천재가 여러분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분명히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잘할 수 있다고 북돋워 주는 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딱 기준을 세워놓고 너 몇 점 안 돼? 너 A 안 돼. B야. 너 A, B, C반. 저 C반 가. C반. 시들시들하게 시들해. 그래서 벌써 사회 나올 때 뭡니까? 시들시들하게 나옵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사회 나와서 잘해보라.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진짜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벌써 기가 죽어 나옵니다. 수만 가지의 능력 중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공부. 여기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기를 확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목 몇 과목이요? 정해놓고요? 아유, 말도 안 하십시오. 지금까지 배운 과목이요? 수만 권 책 중에 선정해가지고 그냥 배운 것 뿐입니다. 자존감 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많은 것 중에 다 내가 읽고 여기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선정해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선별해서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다. 이제는 AI가 박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나 타고난 끼와 재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천재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걸 꼭 자기 자신한테 외쳐주셔야 됩니다. 매일 한 번씩 너는 천재야. 너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좀 오늘 또 늦게 오신 우리 선생님 계시니까 네, 또 스피치 한번 또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여기까지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